오늘은 파이어족이 된 뒤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단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겉으로 보기엔 자유와 여유를 얻은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재정, 심리, 관계. 이 세 가지가 생각보다 무섭게 무너졌다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었다. 먼저 재정 이야기다. 파이어족의 대표적인 착각은 수입이 없어도 자산만 잘 관리하면 평생 갈 줄 알았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이들은 예기치 못한 지출 앞에서 자산의 속도가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는 나는 절약을 잘하는 사람이라 문제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얻자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시간이 많아지니 여행을 가고 싶고 취미를 늘리고 싶어졌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었다. 그는 열심히 모으던 시절보다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가더라고 고백했다. 두 번째는 심리의 문제였다. 많은 파이어 경험자들은 예상과 달리 공황 같은 정서적 흔들림을 먼저 겪었다고 말했다. 자유를 얻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일을 멈추자 생각보다 큰 허무감과 공백이 찾아왔다. 특히 20년 넘게 직장에서 역할을 해오던 사람일수록 그 공허감은 더 컸다. 한 은퇴자는 나는 돈이 없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일이 사라지자 하루의 구조가 사라졌다. 구조가 사라지자 의미가 사라졌다. 의미가 사라지자 불안이 시작됐다. 이 불안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왔다. 세 번째는 관계였다. 직장을 떠난 순간 인간관계는 거의 70% 이상 재편된다. 일터에서 매일 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지인들도 시간이 지나자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조기 은퇴자들은 이 고립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깊게 찾아온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일수록 관계의 급격한 축소를 체감했다. 한 사례자는 내가 그동안 유지하던 관계 대부분이 결국 직장 기반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다. 정년보다 훨씬 일찍 퇴사한 그는 자신의 사회적 맥락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이 된 뒤 그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 바로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을 지탱해줄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구조는 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자산을 쌓는다고 충족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그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한 조기 은퇴자는 말했다. 나는 돈만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돈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유를 원했는데 빈 공간만 생겼다. 결국 나는 이를 다시 찾았다. 그게 내 마음을 잡아줬다. 이제 질문을 던져본다.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돈보다 더 오래 남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 당신을 지탱해줄 삶의 구조. 그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흔들린다. 파이어족이 된 뒤 깨닫는 단 한 가지. 은퇴를 결정하는 순간 필요한 건 경제적 계산뿐 아니라 삶 전체의 설계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은퇴는 돈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결국 삶으로 완성된다. 파이어족이 된 뒤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고백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깊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오히려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동경한다. 아침 알람에 시달리지 않고 상사의 지시에서 벗어나며 시간과 선택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진다는 느낌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이들은 시간이 많아지는 순간 오히려 자신을 붙잡아 주던 구조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 구조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빠르게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변화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는 회사 생활이 인생을 잠식한다고 느껴 은퇴를 결심했다. 충분한 자산을 모았다고 생각했고 자산 수익률만 잘 관리하면 남은 인생은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퇴사 후 첫 몇 달 동안 그의 지출은 은퇴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는 매일 반복되던 삶을 벗어나며 그동안 묶어두었던 욕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 말했다. 평일 오전에 카페에서 보내는 1시간이 소소한 행복으로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한 달 지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하게 됐다. 여행은 일상이 되고 취미는 소비가 되었다. 절약하며 살던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자각이 뒤늦게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이 쓰고 있었다. 시간이라는 여유가 나를 자극해 소비를 만들고 있었다. 자신이 예상했던 은퇴 생활과 실제 생활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심리적인 후폭풍은 그보다 더 컸다. 그는 직장을 떠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다. 스트레스가 줄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삶이 내면에 평온을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또 다른 불안을 가져왔다. 하루의 구조가 없어지자 그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도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었고 일정이 없는 하루는 편안함이 아니라 막막함을 만들어냈다. 그는 말했다. 누군가는 무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 공백이 두려움이었다. 어떤 날은 아침 11시가 넘도록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 의미 상실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을 설명해주는 역할이었다. 누군가는 팀장으로 불렸고 누군가는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누군가는 회사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 하지만 은퇴 후 이 모든 역할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역할이 사라지면 인정도 사라지고 인정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흔들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 후 정체성 붕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남성 조기 은퇴자에게 더 두드러지며 자신을 규정하던 직업적 타이틀이 사라진 뒤 생겨나는 공허감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다. 관계의 문제도 깊다. 많은 은퇴자들은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체감한다.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거리감과 함께 빠르게 희미해진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실제로 여러 은퇴자는 회사 밖에서도 친하다고 믿었던 동료들과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뜸해졌다고 말했다. 회사라는 공통의 연결고리가 사라지자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것이다.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 고백이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고 말한다. 자신이 생각한 인간관계의 깊이가 사실은 역할 기반의 얕은 연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왜 많은 파이어족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이다. 그들은 돈을 계획했지만 삶은 계획하지 않았다. 자금을 계산하고 은퇴 시점을 조율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는 누구보다 철저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일상과 심리와 시간과 관계의 구조는 계획하지 않았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된 뒤 깨달은 단 한 가지는 결국 이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버텨주던 구조였다는 사실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분명 달콤하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와 연결되는 관계와 시간을 나누는 리듬이 필요하다. 이 리듬이 사라진 삶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도 방향을 잃는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가지고 떠났지만 마음을 잃었다. 그 마음은 다시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은퇴 후 1년 동안 무기력과 불안정한 생활 패턴으로 고생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잡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고 무언가에 기여할 때 의미를 느낀다. 이 의미가 사라지면 삶은 흔들린다. 자산이 많아도 흔들리고 자산이 적어도 흔들린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힘은 돈이 아니라 구조라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배웠다. 이 칼럼을 읽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떤 구조로 채울 것인가?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삶의 구조를 세우는 일이다. 자신을 지탱해줄 역할과 관계와 리듬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를 줄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나눌지. 이 질문들을 미리 던지지 않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 될 수 있다. 파이어족이 된 뒤 갖게 되는 깨달음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돈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은퇴는 돈으로 시작되지만 삶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삶을 완성하는 힘은 자산이 아니라 의미와 관계와 시간의 구조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바라보길 바란다. 돈은 계획할 수 있지만 삶은 설계해야 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은퇴 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